자, 그럼 고려 정치사 마지막 가겠습니다. 별건 없고요. 자, 고려 멸망부터 가봅시다. 공민왕의 업적은 사실 이 신진사대부에 있는 요런 거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공민왕 업적은 딱히 볼 거는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이 정도가 다고. 뭐 공민왕이 게이였니 뭐 아니면 뭐 노국대장 공주와 뭐 사랑을 했니 플라토닉 러브를 했니 뭐 이런 말들은 뭐 그닥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히 뭐 저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당이 가장 믿었던 것은 권문세족을 내보내기 위해서 가장 믿었던 것은 신돈이라는 중과 어디를 맡았었지? 전민변정도감 그리고 이제 신진사대부들이었고요. 공민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아들이었던 우왕과 창왕은 사실 왕의 제목이라 보기가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 계속된 그 무리한 요구, 이제 명나라가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옛날 쌍성총관부 지역인 철령위 이북을 내놓으라. 원래 원나라의 땅이었고 우리가 원나라를 멸망시켰으니 그 땅은 원래 우리 것이다라는 뭐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영과 이제 우왕이 열받은 나머지 명나라를 정벌하겠다고 이성계를 시켜서 위로 올려보냈는데 이성계가 뭐 사불가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못 친다 합니다.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승산이 없거든요.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 여름철이어서 군사를 움직이기엔 적기가 아니다. 야, 병사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병사를 올려보내면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수 있다. 그다음에 여름철 중에서도 장마철이라 활이나 이런 것들이 습기 때문에 굉장히 보관이 힘들어진다. 이런 말들을 내세워서 안 가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가라고 종용을 하고 덕분에 이제 조민수와 함께 좌군도 통사 이성계와 우군도 통사 조민수가 함께 그냥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고려의 개경으로 쳐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저기 뭐야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되고 이때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으면서 이들이 바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할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문세족이나 그 이전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제도를 다시 자기들이 나눠 갖는 즉 새로운 토지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토지 개혁은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전법은 사실 혁명파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건국 세력이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토지 제도로 다루지 않고 조선의 토지 제도로 다룰 것이니까 요단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려가 멸망하는 데까지 보이는 대부분의 정치사를 끝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냐면 이제 이 위칸을 채우겠습니다. 이 위칸은 뭐냐면 고려의 대외 관계입니다. 호족지배기에는 거란과 싸웁니다. 거란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싸우는데 1차 침입부터 보겠습니다. 호족의 1차 침입이 약 60만에서 80만 병사가 쳐들어왔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50만입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서희라는 장군이 가서 협상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희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쳐들어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요 나라의 장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발 니들은 바다 건너서 송나라라는 그렇게 잘 놀아주면서 우리가 니들하고 친하게 지내겠다고 왕건 때 낙타도 보내고 막 이렇게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잘 노력했는데 왜 나랑은 놀아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엉엉 웁니다. 그래서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도 너랑 놀아주려고 했는데 이 씨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여진족이 우리를 너무 방해한다. 우리가 만나는 것을. 그랬더니 갑자기 거란족이 빵긋 웃으면서 그런 거였어. 그럼 내가 여진족을 존나 때려잡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오작교를 놓아줄게 해놓고 우리에게 땅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강동 육주입니다. 그 거란이 왜 이렇게 고려를 좋아하느냐 그런 걸 떠나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이야기하는 나라고요. 고구려는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신라백제 고구려 중에 뭐가 제일 세다고 생각해? 고구려가 제일 세다고 생각하잖아. 사실이기도 하고, 그치? 그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만주 지역에 사는 유목민족들에게 한때나마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력한 대국으로서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거고요. 제가 강동 육주를 처음에는 얻게 되고요. 2차 때는 강동 육주를 얻어 처먹고도 고려가 얘네들이랑 안 놀아주니까 언제 쳐들어가지 하고 핑계를 보다가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뭐 드라마 천추태후가 이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감히 우리
형제의 나라에서 어떤 개 신하 새끼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고는 그 핑계로 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조의 정변 때문에 2차 침입이라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털렸다고 봐야 되고요. 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송나라랑만 놀지 거란이랑 놀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열받아서 소배합이라는 애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누가 막아낸 거야?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막아냅니다. 요게 바로 물을 막았다가 터트린 거예요. 자, 문제는 강감찬 귀주대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주대첩 이후에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천리장성을 건설하고요. 두 번째는 개경의 나성을 쌓습니다. 자, 천리장성은 우리가 한국사에서 두 번 배웁니다. 연개소문이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고 한 번 쌓은 것이 천리장성이고요. 두 번째는 고려에서 기주대첩 이후에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 번 더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이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개경의 나성은 개경에 원래 있던 성 외에도 바깥쪽으로 성을 한 차례 더 둘러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개경의 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누구와 싸우게 되냐? 여진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진과 싸울 때와 금나라와 싸울 때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처음에 여진이 하도 우리나라의 북방 국경을 허구한 날 쳐들어가지고 살인약탈 강간 방화를 행하고 필요한 인간들을 잡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빡쳐서 여진을 정벌하러 가지만 여진 애들은 말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고 우리는 걸어 다니는 딴개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관이라는 장군이 별무반이라는 걸 창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우리가 기병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용관의 별무반에는 신기군,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이 편성이 됩니다. 한번 줄여볼까? 이 안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가네. 잠깐만. 자, 신기군과 신보군과 항마군이 편성이 되고요. 좀 기다리세요. 잠깐 줄여놔서 잠깐 다시 펴야 돼. 자, 근데 이 신기구는 당연히 기자 들어갔으니까 기병일 거고 신보구는 보자 들어갔으니까 땅깰 거고 항마구는 뭐냐? 항마입니까? 퇴마술이냐 이런 게 아니라 승려들로 만든 부대입니다. 그럼 왜 승려들을 부대로 만들었냐? 옛날 우리나라 땡중들은 워낙에 싸움을 잘하셔가지고 역대 이병장 랭킹에 승려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딱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북방민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집을 지키는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털어야 되는데 죽여야죠. 그런데 집에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잡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젖도 아직 못된 젖나내기가 남아있으면 그 애는 뭐 짐밖에 더 되겠어요. 버리고 가겠죠. 뭐 죽이는 건 좀 껄끄러우니까. 그렇게 버려진 전쟁 고아들을 누가 기르냐? 바로 절에서 길러줍니다. 그러니 얘네들은 여진족에 대한 원망이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왜? 집에서 엄마한테 사랑받고 자랐으면 가끔씩 설날이나 추석 때 고기라도 먹고 자랄 텐데 절에 있으니까 맨날 풀만 처먹어서 애들이 전투력이 상승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싸웠는데 어쨌든 이 별무반을 이용해서 동북의 구성을 점령합니다. 동북 구성의 영토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식민시대의 어떤 역사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겨우 그 산 지역에 몇 개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져갈 정도의 조그마한 땅을 30만 병력을 동원해서 따온다는 것도, 그리고 그 땅을 기반으로 완颜부가 금나라를 세운다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소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큰 영토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동북 구성은 몇 년 만에 방황한다? 1년 만에 반환을 합니다. 왜? 땅을 지키는 것은 누구죠? 그렇죠. 병사들입니다. 땅을 따는 것은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춥고 허구한 날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땅에 누가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독도에 주민이 있죠. 독도 서도에 3명인가 2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받아가면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북구성이 도려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북쪽에 살던 여진한테는 굉장히 쓸모있는 땅이었어. 그래서 이 땅을 기반으로 금나라를 세우는데 완颜부의 아골타라는 애가 금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금나라는 중국의 송나라나 이런 데를 때려부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금나라 송나라를 때려부순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무슨 요구를 하냐면 사대를 요구합니다. 동아시아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금나라가 어쨌든 한국사만 배우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시기쯤에 커진 금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신하임을 자처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기 뭐야 그 대가리가 누구였냐면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4대 요구를 수용하였죠. 예, 4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예, 문벌 귀족기도 끝납니다.
자, 뭐 신집과 훈기에는 이제 역대급 올타임 넘버 르브론 제임스, 마이클 조던 같은 몽골과 싸우게 됩니다. 사실 몽골과 싸웠을 때 제대로 한국에서 붙을 수가 없으니까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고 왜 기병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되니까 8만 대장경이라도 만들어서 열심히 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사실 큰 의미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뭘 적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삼별초를 적어야 됩니다. 강화도에서 다시 돌아와서 개경으로 한도하고 나서 몽골에게 항복했지만 삼별초는 항복하지 않고 진도와 제주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항몽 전쟁을 이어가다가 제주도에서 마지막 장군이 죽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기에는 당시 이제 최대 적은 몽고였는데 뭐 우리가 몽고의 부하가 됐으니까 딱히 쳐들어오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신진사대부 때를 보겠습니다. 신진사대부 때는 우리 원나라가 망한 이유가 저기 동아시아사를 배운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교촌한발, 백령교세난, 홍견적에난 그리고 라마교 때문이었죠. 근데 한국사 분들은 뭐 잘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배운 적이 없을 테니까 권문회족기와 신진사대부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원명교체기입니다. 원명교체기. 저희 원명 교체기에 원나라의 멸망 이유 중 하나였던 홍건적에 난 애들이 원나라 애들이나 명나라 애들한테 털려가지고 우리나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그래서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팬티만 입은 왜구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홍건적과 왜구를 막은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아이고 미안해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그 다음에 화포를 이용해서 막았던 최무선입니다. 예. 이 두 명은 충분히 기억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무인 세력 중에 옛날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또는 옛날 책을 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최영이 신흥무인 세력에 들어가 있는데 최영과 이성계 나이 차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기 때문에 최영은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신흥무인 세력은 이성계나 조민수 같은 사람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하고요. 딱히 크게 알아볼 것 없으니까 요 시대 신진사대부기 즉 고려 말기에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잦았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려 멸망부터 고려의 대외관계 다섯 개를 찾아보면서 대략 고려의 정치사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의 문화사를 보면서 시험 범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공하세요.